예, 목요일 날 제가 외국인도 좀 너무 많이 판다. 삼성전자 6만 원이 무너질 것 같고 그 코스피 2,400이 무너질 것 같다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9천억 가까이 팔았죠. 어제는 금요일 날에는 1조 가까이를 선물해서 팔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파는지를 사실 목요일 날 몰랐었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그랬었는데 다만 저는 신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프 모양으로는 6만 원 사수되고 또 뭐냐 2,400이 사수되는 모양이었는데 외국인 강도가 갑자기 뜻없이 9천억 그 1조 가까이 들어왔었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무언가가 있다고 봤는 거라 저 같은 경우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2,400이 무너지고 6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내일 깨질 것 같은데 그런 방송을 목요일 날 했었습니다.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미국에 그 지금 어제 또 미국 주식은 갖다 박았어요. 갖다 박았는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니까 SV뱅크가 되겠죠. SV뱅크가 미국에서 16위 은행이랍니다. 그 어제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 됐노 하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SV 캐피탈이 있는데 이 캐피탈에서 그 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회사들과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공할 기업인지 망할 기업인지 모르는 그런 좀 위험한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SV 캐피탈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야. 이제 부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났노 하면 SV 뱅크에 그 모 회사죠. 모 회사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라 돈 다 찾아가 보니까 우리나라 IMF 한 가지다. 그래 은행 자체가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문 닫아버렸다. 지금 문 닫으면서 그 돈 대출을 안 시키 그 돈을 못 찾아가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자체로만 들으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 안 하면 뭐가 심각하노? 우리나라 그 뭐고 IMF 때 그 대동은행이 망했죠. 그런 식으로. 뭐 그 상황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지점이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많은 데고 하면 그 나스닥 기업들 많은 데라요.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AI 캐사코 이런 로봇 뭐 하여튼 최첨단을 하는 데지. 그거가 결국은 나스닥 지수를 결정하는 데입니다. 그에서 은행 하나가 지금 파산이 됐다는 게 일어났다는 거지. 자, 이게 지금 파산이 일어났는 게 심각한 거지. 심각 안 한 건 아니죠. 이 자체로 이런 걸 갖고 시스템 위기라 하거든. 시스템 위기가 일어났는 겁니다. 왜 일어났냐고? 금리 많이 올리니까 일어났지 뭐 딴 거 있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의심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투자자들이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과연 SV뱅크에만 일어나는 문제일까? 다른 데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심들을 하고 있고, 동시에, 어, 그 SV뱅크에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겠죠.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저금을 했는 기업도 있을 끼고 또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도 있는데 그 자금이 완전히 아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경색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 경색이 진행이 되면 또 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진행될지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파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될지를 지금 잘 모른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좀 문제가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한 연이틀 갖다 받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도 따라서 갖다 받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측을 가능했었냐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은 했었는데
제가 그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그런 말을 했었죠. 진우님은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금리 인상에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 발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방송 하고 나가 지금 한 이틀 만에 이 칸에 그러면 그 예언이 된 거지만, 그 어찌됐든 간에 그게 목금요일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줄은 그 SV뱅크 당사자들 말고는 아마 몰랐을 거라, 그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거 뭐냐, 파월의 금리 인상으로 보는 스케줄에서는 지금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했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 원래 그자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만이 그 어떤 준비도 하고 과정도 거치고 스케줄을 잡아 진행을 하면서 어떤 2%의 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키면서 그래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선택권이 파월이나 연준에 있게 되는데, 지금 그런 선택권이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들이 벌어져가 있고 이미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작년 3월 이후로 그 파월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 중에서는 지금 제일 강력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하면, 파월 금리 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 이쯤 되면 금리 인상을 그만해야 돼요. 원래 리만브라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 안 보이는데 왜 그런노고 있까네. 이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는 거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막 쭉 올려오면은 그 뭔가 캐피탈이나 이런 데가 박살이 났단 말입니다. 미국의 16위 은행이 박살이 나면은 그거는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훅 잡히면서 금리 인상을 그만해야 돼. 이게 원래 시나리오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금리 인상을 멈추기가 곤란하리라고 봐요. 왜 그러노? 그러니까 캐피탈의 그 은행의 파산이 리만 브라더스도 은행 아닙니까? 일종의 투자회사가 이 여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 자체로 그 인플레이션율이 잡히지는 않을 거다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가 있는 거라. 파월 금리 인상은 지금 은행 부도하고도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부도가 나도 올려야 되거나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런 지점들에 대한 고민들 계속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그 SV뱅크의 그 여파에 대해서 보면서 금리 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싶은데, 그 SV뱅크의 파산 자체가 그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내놓게 하는 요지는 없다 그래 보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런 선택권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이 은행이 부도가 난다고 인플레이션이 안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나 금리의 어떤 유지 부분을 빼고 그 SV뱅크의 그러니까 파산이죠.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시스템의 위기라는 게 뭐가 하면, 그 일본에서 옛날에 그 뭐 쓰나미가 일어나 갖고 뭐 핵발전소가 터져보고 뭐 그랬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자연재해죠. 그런 거는 시스템의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는 것도 그거 일종의 재해에 가깝죠. 그런 거는 시스템 위기가 아닌데, 시스템의 위기는 방금 같이 은행을 건드려 들어온다든지 리만 브라더스가 IMF가 시스템 위기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시스템의 위기는 기회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법칙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시스템의 위기로 인한 주식의 하락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십시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금 파월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이 무너지는 측면도 맞지만 요것만 SV뱅크의 여파로 일어나는 데미지로서 그 주식의 출렁임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 좀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요것만 빼가 생각을 해라 이 말이라.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어제 미국 주식이 박살 나쁘고 또 다음 주에 이 여파가 올 겁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들이 올지는 올하에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깊어지는 바닥들 어떻게 빠지면서 조정되는 바닥들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장기적으로 어떻고 그런 건 모르겠고 뭐 단기적으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사야지, 레버를 사야지 라는 생각들에 변함이 없다. 또 파월의 금리 인상의 어떤 스케줄에서 보더라도 일부 뭐 0.5%를 인상할 걸 0.25%를 인상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인상을 한 3번, 4번 할 걸 한 3번만 한다거나 2번만 한다거나 이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갈지 안 갈지 그런 건 모르겠지.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3월 11일 날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가 어제 파산했다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지급 정지 상태에 들어가면서 은행 문 닫아붙다 하는 거. 이 상황은 그 16위 은행이라 하는 거. 이 상황은 그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큰일 났다 하는 거. 은행이 문 닫아붙으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파월은 이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달렸기 때문에 이 SV뱅크의 파산은 단기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 수 있는 상황은 될지 모르겠지만 턴이 보는 입장에서 이 SV뱅크 자체 이 파산이 인플레이션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저는 못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월 금리 인상의 큰 스케줄에는 관계가 없다. 방향성에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좀 0.5% 올리고 0.25% 올리거나 조금 한번 시각게 이런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갈 길을 가야 될 거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SCV뱅크의 파산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그림이다. 그래 보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파로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파월의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추거나 또는 0.5% 올리는 걸 0.25% 올리거나 하면서 그림이 살짝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이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사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3월 11일 날 SV뱅크와 그 파월의 금리 인상의 장기적인 방향과 단기적인 방향에 미칠 영향과 또 이로 인한 조정 SV뱅크의 조정으로서 그 코스피나 그 나머지 종목들의 하락장에서 조정장에서 임해야 되는 대응 사야 된다고. 월요일 사락하는 건 아니고 이런 지점들에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저점 신호는 턴이 또 드리겠죠. 참고하십시오. 그러고 제가 일을 좀 해놓고 오후에 퇴근 전에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참고해서 끝.